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취재와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사진 취재. 네, 청와대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했는데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한다는 거죠. 정갑 의원, 당초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양국 관계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좀 막고 또 한미일 동맹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일단 유지하되 당분간은 군사정보는 교류하지 않는 어떤 조건부 연장 이렇게 예상했는데 상당히 예상 외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유지를 하되 정보 교류를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가려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결정은 그 파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그 지금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그 백색 국가 제외 이후에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일본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 그 관련 장관이 내놓은 것이 지난 만남에서 우리 측에서 잘못된 얘기를 했다니까 그걸 시정하는 번복을 하는 조건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과연 그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게 사실 이건 양국의 어떤 굉장히 친밀도 속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사실 국방부 장관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국가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오늘 열린 NSC 회의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금의 어떤 한일 관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원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파기 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김영준 사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외상을 베이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소미아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강경화 장관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칙론적인 얘기만 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본 정부가 말하자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 안보가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 그 전략물자들이 이렇게 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말하자면 화이트리스트를 없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내에서도 생각만큼 많은 정보가 교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정보들이 교류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과연 그동안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높았는가에 대해서도 예. 생각해 보면 이거 없더라도 또 한미일 차원의 또 다른 어떤 협정을 통해서 충분히 중요한 중차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밝혔다시피 지금 한미일에 갖추는 정도의 안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새로운 어떤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푸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미국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압력에 대해서도 무조건 수능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참에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청와대 발표 내용을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조건부 연장을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의외의 강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의외의 강수인데, 이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그 유화 메시지가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장관이 지금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왔던 정말 이 강도 높은 카드가, 저는 그 정부가 제대로, 저는 여기 썼습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의 정말 이게 24일까지 그 전까지 계속 우리가 이 전략적 사실 인내를 보여주면서 가져왔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그렇게 전략적 인내를 가져왔던 카드였는지 저는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 엄청난 카드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잘 되어 있는가, 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칼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엄혹하게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칼을 제대로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로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의 반응, 일본의 대응,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올 텐데, 저는 그 정말 정부가 이 동북아 질서에 정말 큰 판을 짜는 데서 이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이것은 저는 대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불안해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획득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라고 무조건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것만이 저는 그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 국익에 우선한 판단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하겠죠. 김수감 평론가, 그동안 일본에서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제한했던 것 다시 이렇게 수출 허가하고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있던 상황이라 이번 종료 결정은 좀 더 충격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한일 관계만 고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광복절 기념사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해요. 예.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한계를 이제 우리의 장점으로 극복하겠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각자도생이라고 할 만큼 각자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미일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종의 패권 경쟁, 냉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서 우리가 지금 치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우리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직 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 안팎의 그 분담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예. 6조 원에 달하는 예. 지금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두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전의 신냉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판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다시 판을 깨서 우리 중심으로 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전 담겨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사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미국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도 공식적은 아니지만 연장을 좀 원하는, 그리고 비건 대표도 이번에 와서 연장을 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현 정권의 그 외교 안보 그동안 행태 보면 당연히 이게 파기할 걸로 종료할 걸로 예상을 이게 했고요.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어떤 게 반일 감정, 이걸 이게 총선까지 한번 이용하겠다. 저는 이게 그런 의도를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지소미아 종료는요, 한미일 삼각 동맹을 파괴하는 안보 자행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종료해도 작년에 7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게 뭐 영향은 없을지 몰라도 이 지소미아는 이게 한미일 삼각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협정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33개 나라고 일본은 이게 7개 나라예요. 33개의 나라인데 일본하고 이게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게 아마 현 정권은 무조건 이게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나 이래 가지만 저는 이게 지소미아 이게 파괴됨으로써 오히려 이게 일본과의 관계를 자꾸 이게 화해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파국으로 끌고 가는지 너무 이게 답답하고요. 외교는 이게 민족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냉철한 이성. 바로 이게 국가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소미아 종료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감정적으로는 이게 일본을 못 믿으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뭐 시원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저는 우선은 그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반일 감정을 이어가서 총선에 승리하자. 이런 것이 말하자면 여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한 번도 우리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일본 문제를 자꾸 이렇게 불쏘시개처럼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동북아가 일어나고 있는 무기 경쟁 체계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소미아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등 떠밀려서 된 부분이었고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소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동맹 체제의 비극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일 동맹만 가지고 한반도 전체 평화를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이 우리를 말하자면 안보상의 동맹이라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보는 그런 짝사랑적인 동맹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화해와 치유를 얘기했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화해와 치유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내밀고 굽심거리고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국익의 차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과 용기를 가지고 혁파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떤 말씀? 보수 진영에서는 요즘에 기승전 총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총선이 다급하기 때문에 거꾸로 총선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본이 왜 우리한테 경제 도발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분석했을 때 역사적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도발을 했느냐? 그렇게 분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 보통 국가로 가겠다고 하는 전략이나
또 동북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경제 도발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분석을 해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일본에 그럼 군사대국화하려고 하는 전략에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소미아를 유지했을 때 지금 우리가 종료라는 표현 썼잖아요. 협정 시한이 종료되면은 연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맺었다기보다는 일본이 원해서 맺은 거예요. 지소미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럼 일본이 다시 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지소미아 뭐 아니면 지소미아 같은 다른 협정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드 문제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것처럼 계속 그러면서 이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 내에서 계속 피해만 당하고 우리는 그 충돌한 세력 내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김한규 변호사. 네. 일단 먼저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게 예. 이런 지금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어떤 협정에 있어서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간이 도래돼서 종료한 것이지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정적으로 현 정부가 뭐 폐기했다. 이렇게 볼 성격은 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단계에서는 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예. 그 앞서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뭐 강제징용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계속 연장된 상황이고 양국 간의 국민들도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겠죠. 명분 측면도 있지만은 이 지소미아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일본에 미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이익 형량을 해봤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일본이 아쉬운 것이지 우리가 아쉬운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예.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뭐 국가 정보 비밀이 아닌 한에서는 혹여라도 일부에서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좀 안보 측면에서 좀 불안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정갑 의원 그런데 그동안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일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보면 거의 일본은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관심사여가지고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교류라는 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그만한 A라는 것을 받으면 그만한 가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보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에 처음 시작과 이게 날아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캐치하고 일본으로서는 이제 그 하강 지점을 먼저 그러니까 이 서로 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앞서 여러분들이 진단했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일본이 예를 들면 무역 관련해 가지고 느닷없이 선공을 한 거거든요. 우방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맹이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할 공간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 백색 국가를 제외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뭐 그동안 숱하게 진단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선택할 게 무엇이냐. 그거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역할,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전략적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순식간에 이 어떤 전략의 흐름이 깨지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물밑 대화도 역시 저는 한편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나름대로 신경전을 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또 오늘 우리 정부가 이같이 선택한 데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뭘 했느냐. 그렇고 미국이 하는 건 항상 선이냐.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 이런 걸 느닷없이 너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간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와의 어떤 교류, 정보 교류, 우리의 역할론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런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 속에 저는 주변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된 이번 조치였다고 이해가 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그쪽 일본에서 수출한 물자를 안보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 넘길 수도 있으니까 제외했다는 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군사 정보를 그렇게 의심하는 나라와 안보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그러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냐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김영주 의원 지금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 단계 더 나빠졌는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조금 모호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개별적으로 또 두 번째 레지스터를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6개월짜리를 해주면 한 9개월 정도의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물품은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일본 내의 시민사회나 비즈니스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우리하고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어떤 말하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일본 경제성도 알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안보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이런 기싸움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년 이맘때 다시 하자 그러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한국 정부가 현 정부의 또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식구들이 공직자들이 일본하고 적대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대통령도 이만 8.15 때 그것을 피력한 만큼 말하자면 8월 9월 사이에 말하자면 기싸움을 하고 조만간 말하자면 북미 대화를 통해서 큰 틀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일본과 다시 한번 대화의 길로 나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지소미아를 일본이 자꾸 이게 연장을 원하니까 이렇게 일본이 덕을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이건 이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소미아는 이제 주로 북한 핵하고 미사일 탐지하는 게 주 임무예요. 그럼 이게 북한 핵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합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를 겨냥합니까? 옛날에 2017년에 9월 달에 6차 핵실험도 지소미아 일본 측의 도움을 받은 거고 이번에 얼마 전에 미사일 고도 있죠. 이것도 이게 그 690, 430 했다가 나중에 600 수정한 것도 일본의 우리 조기경보 레이더의 사각지대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북한이 관계 일본을 침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 북한은 남침 아닙니까? 그럼 이게 누가 더 정보를 도움을 많이 받는가? 북한 핵 미사일의 정보 수집했을 때 그 판단을 해봐야 된다. 예. 예, 김성환 평론가. 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북쪽에서 만약에 남쪽으로 미사일 쏜다고 가정해보세요. 지금 이제 훈련할 때 빼놓고요. 그럼 누가 더 탐지를 잘하겠습니까? 바다 건너 일본이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지스함도 있고요. 우리도 그 조기경보기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가까워서.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한테 뭐 미사일 훈련할 때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일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측면 때문에 그 도달하는 도착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위성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본이 그런 면에서 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위성을 갖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그것 말고 실제로 우리한테 도발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정도 탐지 능력은 우리 국내에서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절대적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마치 의존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해서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일본 언론도 지금 긴급 뉴스로 종료 결정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당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